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룡포, 장기, 호미곶, 동해면을 지역으로 두고 김영은 시군. 우선 아마 강연 중에 저도 많은 감명을 받긴 했습니다만 신이 큰 힘을 만들려고 하면 고난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만에 울산 광역시장을 마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큰 고난을 당하셨던 것, 지금보다 더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지 않나 싶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 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지역에 오셔서 저희들 국민의 남부 쪽에 많은 의원들이 배출되시도록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나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차기 당 대표님께 제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두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남부 당역 모든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차기 당 대표님을 물론 당연히 김기현 대표님께서 맡으시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건 김기현 차기 대표님께서 당대표를 하시고 우리 김병욱 의원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선거운동까지 도와주셨는데 차후에 당대표가 되시면 저희도 우리 김병욱 의원님과 같이 가주십사는 게 우리 모든 남부 당원들의 아마 열망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기현 당대표, 차기 당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우리 지역구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황해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또 우리 남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며칠 전 언론 신문지상에 많은 얘기들이 돌아서 포스코 여기만 대교가 지금 포항시 남부 동해면 일곱 이쪽에서 원래 연결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형산강역 포스코 부두 쪽으로 키로수가 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이제 대교가 들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국토부에서 그런 걸 발표하실 것 같은데 지난 한 15년 넘게 우리 남부에 큰 발전을 가져올 여기만 대교가 지금 어떠한 정치 논리인지 경제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거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이상입니다. 김영은 시역의 구룡포 장기 호미곶. 호미곶하고 간절곶이 이렇게 봤을 제일 먼저 해가 먼저 뜨는 것이 우리 같은 동네입니다. 좀 전에 두 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 먼저 드리면 영일만 대교. 저는 사실 이상덕 부의장이 계실 때부터 이거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세게 추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상덕 부의장도 그렇고 이병석 전 부의장님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이여서 두 분 다 한 분은 좀 더 큰 형님이고 조금 작은 형님이고 그러는데 이상덕 부의장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굉장히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나눴고 사모님하고도 제 집사람하고도 가끔씩 무슨도 가끔씩 뵙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만은 어떤 영일만 대교가 하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그동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장님에게서 잠시 말씀을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을 좀 변경한 이런 논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들락날락하는 배들 때문에 버스의 배들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듣지를 못했고요. 어떤 그 문제는 아무래도 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긴밀하게 할 거라고 보는데 저도 한번 그걸 살펴보고 이강대 시장님은 이 부분도 잘 알 것 같으니까 별도로 물어보고 해가지고 필요한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상덕 부의장님 계실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울산하고 포항 사이 지금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동해안 쪽 고속도로 이거 만든다고 할 때도
예비 타당성 결과 안 나온다, 경제성 없다 이래가지고 뭐 안 된다는 걸 선도사 이래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랬더니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 형님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워서 내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형님 백으로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넣었다 이래서 형님 예산이라는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꽤 큰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울산하고 부산 쪽에 연결해간 포항에서 계속 이 동해안 쪽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상덕 부의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김이야, 예, 그거 울산하고 포항 연결하는 도로 중에 포항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울산이 3분의 2다. 그러니까 그거 형님에서 아니라고 네가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이거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 노선은 울산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형님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제발 안 들어줘. 거기만 가더라고요.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드리니 그만큼 오랫동안 굉장히 이상적 부의장 같은 분이 포항 발전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형님한테 굉장히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데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노선도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그 김병구 의원님 뭐 말씀하셨는데 뭐 복잡하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김병구의 공천을 받나 안 받나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 박수가 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공천 받는 거지, 그지? 그럼 책임져야죠. 저만이 잘생기고 시발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여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원내 대표로서 대권을 갖고 오신다고 정말 고생하실 때 저희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낌은 유능하면서도 강하신 분이라는 인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가 되셔갖고 우리 옆 동네 같이 해오름 동맹 맺은 옆 동네에서 저희 포항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사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들은 포스코 그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있듯이 저희들 포항에 국민기업 포스코 홀딩스 최정우 회장이 서울로 만들어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갖고 상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는데, 최정우 회장님이 국민기업으로 포항에서 이렇게 포스코 건설에 협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홀딩스 만들어가 서울에 가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당대표가 되시면은 좀 관심을 갖고 뭐 해결 내지는 좋은 방안이 있으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사실 포스코가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서울로 가져가 버리게 이제 공장이 남아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울산도 똑같은 상황이 좀 생겨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본사가 울산이었는데 지주회사를 한국 조선해양인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경기도로 가져가 버리고 울산에는 별도로 이제 공장만 남아 있는 그런 꼴이 있어서 지금 동병상련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으면, 우리 당 정권이었으면 결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정책의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울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현대중공업이 제가 시작할 때도 계속 중앙으로 들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말리기도 말렸지만 중앙에서도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결국 계속 주저앉아 있었는데, 정권이 문재인으로 바뀌고 나니까 뭐 그냥 홀라당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힘을 안 써주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해봐야 중앙정부 눈치를 훨씬 더 보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되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포스코도 현대중공업도 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김병호 의원한테도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요. 또 김정재 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많이 들어서 실제로 뭐 굉장히 온 포항이 뭐 현수막도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캠페인도 벌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개 다 다시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관심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마치 마무리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당이 앞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적에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국회의원을 이제 하면서 주로 정책 파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파트보다도 그러니까 뭐 정책위원회, 뭐 정책위원회 위원장, 의장, 뭐 상임위원회, 뭐 간사, 무슨 정책 관련된 TFT 위원장 이런 형태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바는 정책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당이. 그렇지 않으면 정부 사이드에 그걸 맡겨놓으면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지무지 똑똑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내노라는 사람들이 고시학교 해가지고 들어갔죠. 그 중에서도 5급으로 들어가서 4급, 3급, 2급, 1급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자기 평생을 거기다 고일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최고 에이스가 아니면 1급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가령 5급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부서에 뭐 20명이라 그러면 1급 올라가는 사람 그 중에 1명 될까 2명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간 사람들이어서 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딱 굳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왔던 경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국민의 무엇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왜냐? 그 자꾸 뭘 바꾸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바꾸면 나중에 뭐라고 부작용, 뭐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부작용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지라고 그러고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다 싶어서 내 몸보신한데 그냥 요대가 좋다 이거 요대가 좋다 이거 정권이 바뀌든 말든 나는 내 몸보신에 이런 기본적 컨셉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면 저도 그런 공무원 행정 공무원 하고 있으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라서 그래서 정부 사이드에서 정책을 주도해 나가면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가 갈 수밖에 없다. 행정 편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이고 제가 또 광역시장 4년을 하면서 그걸 현장에 더 경험했습니다. 공무원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니는 있다고 하지만 내가 중이다. 나는 이거 말고 다를 때 니는 4년짜리 임시직 비정규직 아니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때로는 족치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가지고 일하게 만드냐. 그게 사실 단체장이 해야 될 큰 역할인데 단체장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여당이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들 뭐 세제도 확 개편하자 그러고 뭐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자 그러고 가령 이제 포스코 같은 거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본사 뭐 홀딩스 하는 우리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민간 자율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민심하고 괴리가 되어 있으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말이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도 생각 안 하고 당신들이 그동안 포항에서 얻었던 이익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그거 따지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당이 주도해 나가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저는 아주 그걸 절감했던 사람이에요. 야당도 했고 여당도 했고 또 야당도 하고 또 여당도 하고 이게 여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경험이 이제 축적되어 있어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정책 영향을 확실하게 키울 겁니다. 그리고 주도해 나갈 겁니다. 당정 협의가 훨씬 더 강렬하게 치밀하게 될 것이고 잘 말 안 들으면 제가 우리 여당 할 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정책위원회 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 할 때 말 잘 안 들으면 우리말도 저희도 좀 갔습니다. 막 과음 지르고 책상 치고 그 따위로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당시 그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잘 들어가면 보자고 과음 지르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끌고 정책을 펼쳐나갔거든요. 그런 형태의 당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중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중심이 뭐냐. 당의 중심이라는 것은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우리 후보의 선출 과정에서는 선출 위에 뭐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죠? 가출도 하고 가출한 거 제가 잡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회합을 하고 또 손을 들고 또 한 번 더 가출해가지고 또 다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자기가 가출 안 하겠다고 공식적 선언을 하고 그래 대통령 선거 들어갔던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0.74%라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만약 그때 균형을 갖추지 않았으면 내가 원내대표로서 균형을 갖추지 않았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 못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그 사람, 그분들 굉장히 강한 그 개성들 가진 분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믿기 잘하는 분들입니다. 관이래가 관이래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들이세요. 근데 윤석열 대표를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한테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서도 들고 오고 서명을 해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당원 당규상. 그래 당원 당규도 그래 돼 있는 것도 나도 알고 있는데 들고 와서 나한테 서명을 들고 와서 의원총회 소집하자. 윤석열 대표를 여기서 우리가 탄핵을 하자. 들고 왔는데 내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럼 당원 당규 위반한다. 내가 위반한 거 아니다. 근데 나는 뭐 하겠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지 당원 당규가 지금 중요하냐.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야 손쉬울 수 있지.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질 건데 누가 책임질 수 있냐? 당신이 책임질 거냐? 내가 책임질 거냐?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낯을 거냐? 그래서 그걸 제가 끝까지 막으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각종 비토들을 제가 끝까지 그냥 막으면서 대통령 선거를 갔는데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셔서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 탄핵이라고 해서 뭐 의원총회에서 내버렸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요번에 겪어보셨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대통령 선거 아마 우리가 이기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 걸어 난 목숨 던져 죽겠다 그랬습니다. 국회 뺄 때도 좋다 그랬고 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문재인을 결국 이기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문재인을 이제 심판하러 왔는데 나는 내 명예도 회복했다. 그러고 내가 많이 해보는데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기는 것이 저희 절체절명의 과제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 관자 중에서 또 관자인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나한테 막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뭐라고 한참 얘기해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더 설명을 해. 내 말에도 그럼 못 이긴다 이거 아니라는데 탄핵을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다 도저히 더 이상 안 돼.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지금은 내가 원내대표잖아. 내가 원내대표잖아. 네가 나중에 원내대표가 되면 네가 그렇게 결정해라. 지금은 내가 원내대표니까 내가 결정한다 그러고 내가 내 결정대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이 저는 공합돼서 대통령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지는 무슨 말씀이냐? 제가 지금 여기를 무슨 말씀이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니까.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거덜날 판인데 쟤들한테 5년밖에 나라 완전히 거덜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새끼들이 여러분 내 아이들이 살아갈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거지. 아니 그거 아니면 왜 국회의원 하냐. 저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뚫어나갔던 것처럼 내후년 총선에도 저는 그 균형을 잘 맞춰서 뚫어나갈 겁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국민 편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서 정책적으로도 정부를 이끌어나가고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많은 분란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지만 그거 다 통합에 소입하면서 얘기 들을 거 듣고 아닌 건 아니라고 자르고 맞는 건 같이 동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을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서 멋진 승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